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아니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페이지를 보면 되고, 우리 저번 시간에는 문벌귀족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안정기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1100년대부터는 문벌귀족 사회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흔들리고 있었던 문벌귀족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은 바로 군인들입니다. 무신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예, 상급 군인 장교들이죠. 장교들이 이 문벌귀족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계기를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은 당시 문벌귀족 사회가 조금씩 붕괴되고 있었고, 당시 왕이었던 의종이라는 왕이 되게 약간 또라이에서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정치를 실수했다라는 거죠. 정치를 잘못했다. 근데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무신들에 대한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군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보면은, 음, 당시 문벌귀족이었던 김돈중, 이 사람은 김부식이라고 하는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의 김부식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문벌귀족이니까는 그 당시 참모총장급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그냥 장난으로 태워버렸어요. 또라이 같은 표정 지으면서 수염을 태워버렸어. 장난으로 수염을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서, 정중부가 얘를 그대로 이제 군인이니까는 때려 눕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이제 몇 대 때렸어요. 몇 대 때렸는데 아빠인 김부식이 와가지고 얘 정중부를 이제 체포해서 곤장을 때리죠. 육군 참모총장을 잘못한 놈 잡아가지고 몇 대 때렸다고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해서 곤장을 때렸어요. 그래서 정중부가 굉장히 치욕적이었겠죠. 엉덩이 까고서 곤장을 맞으니까는 되게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그다음 사례는 당시 이 의종이라는 왕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놀러 가서 술 마시고 노는데, 앞에 군인들한테 야 무술 시범 좀 보여봐라고 해가지고 이송이라고 하는 요 사람도 거의 참모총장급이야. 참모총장급인데 이 사람한테 갑자기 무술을 시켜가지고 젊은 군인이랑 싸우게 해요. 참모총장을 젊은 군인이랑 싸우게 해서 막 싸우다 보니까 이제 노인네가 이제 안 되겠죠. 안 되게 가지고 몇 대 얻어맞고서 이제 쓰러지니까는 옆에 있었던 한뇌라고 하는 문벌 귀족이 와가지고 야 그것도 못해 해가지고 따기를 때려.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 어른한테 따기를 때리는데 옆에서는 막 보면서 웃고 떠들고, 군인들은 이제 이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열받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당시 문치주의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이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계급이 오픈밖에 안 됐었어요. 얘는 계급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을 막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이날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갔었던 이날을 틈타 가지고 문벌귀족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수염 탔던 할아버지인 정중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이 문벌귀족들을 싹 죽여버리고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무신들을 싹 죽여버리고서 자, 문벌귀족들을 싹 죽여버리고서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군인들의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무릇 문신의 관을 쓴 자는, 이 문벌귀족이야 이게, 문벌귀족들은 설이라 할지라도 모조리 죽여서 씨를 말려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의종의 동생을 왕으로 세우고서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때부터는 왕이 센 게 아니라 군인들이 힘이 더 센,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의 힘이 더 센 그런 무신 정권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무신 정권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의종은 바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좀 나중에 죽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19대 왕 명종을 왕으로 세우고서 지배층이 된 군인들. 자, 그래서 군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군인들은 정치를 잘 할까 못할까? 그동안 전투하고 싸움만 했더니 군인들이 정치를 딱 하려고 하니까 정치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도 막 싸워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이어졌었고, 결국 막판에는 최충헌이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이 권력을 장악을 해서 최씨 무신 정권, 최충헌의 아들들이 계속 해먹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약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60년간 지속이 됩니다. 참고로 무신 정권은 1170년에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1270년에 몽골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딱 100년간 진행이 되는 그 정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군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했나라는 걸 하나씩 좀 보면은, 먼저 중방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의 회의 관청이 있었어요. 군인들의 회의 관청. 관청이라기보다는 그냥 군사작전 회의 기관이야. 여기서 모든 나라 일을 다 결정을 합니다. 원래 고려 초창기에는 그 이성육부라고 하는 이 관청들이 있었지. 이성육부. 여러분들 이거 많이 틀렸죠? 이성육부라고 하는 이 관청들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새롭게 중방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회의 관청, 자기들의 군사작전 회의 기관을 그냥 따로 둬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게 된다. 다음에 중방, 그래서 잘 기억하고, 중방은 근데 초창기에만 살짝 그냥 이용을 했었던 관청이고, 최씨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부터는 좀 체계적인 권력기관을 세우게 되면서, 권력 관청들을 세우게 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최씨 무신 정권기에 세워지는 관청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충원이 세웠던 지금의 이제 뭐 청와대라고 볼 수 있는 교정도감, 국정을 총괄했던 관청입니다. 최고 관청이야. 제일 높은 관청. 우리 전에 이성육부에서는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관청이 가장 최고의 관청이었었죠. 여기 어디 갔나? 어디 갔어요?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관청이 최고의 관청, 여기 중서문화성이 최고의 관청이었었지만은 무신정권 시대에는 이 교정도감이 제일 최고의 권력 관청으로 크게 이제 활약을 합니다. 이 교정도감은 원래 이 사람이 최충원이야. 최충원의 그 호위관청, 경호실이었었는데, 최충원이 그 암살 사건을 한 5번인가 겪어요. 왕도 얘를 죽이려고 했었고, 왕은 이제 허수아비 왕이라고 했었지, 당시에. 근데 왕이 권력을 되찾고 싶어서 얘를 죽이려고도 했었고, 밑에 다른 군인들이 또 얘를 죽이려고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이 교정도감을 강화시켜가지고 국가 최고 관청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거나 실행을 할 때는 이 교정도감을 통해서 최씨 무신 정권에서는 실행을 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호는 정방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관리들을 여기서만 임명을 했었습니다. 자기네 집에다 설치했었어. 인사권은 관리 임명권이야. 관리 임명권. 이거를 자기네 집에서 마음대로 행사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최충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알아두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방이라고 하는 이것도 경호부대죠. 경호부대 같은 것을 설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경호부대는 아까 교정도감이 있었지만 이거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업무를 맡았던 게 도방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고, 군대를 몇 개도 만드는데 그 군대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라고 합니다. 삼별초. 이거는 들어봤죠? 나중에 몽골이 왔을 때 열심히 싸웁니다. 삼별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자, 그래서 군인들, 특히 최씨무신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 기관들이 세워지고 좀 군인들의 세상이 안정이 되었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지만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 맨 처음에 정중부가 했다가, 그 다음에 이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가, 그 다음에 뭐 경대승, 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싸워요. 싸우다가 결국은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한 60년간은 안정됐고, 그걸 이끌었던 관청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관청들이다. 이 관청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왕권은 굉장히 약해졌죠. 이제 허수아비 왕만 세워진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고려의 모든 질서가 다 붕괴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관청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었던 중소문화성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교정도감, 정방,
삼별초를 통해서 관리들을 임명했었단 말이야. 특히 정방은 관리들을 임명하는 관청이었었는데 옛날에는 여기 2부에서 관리들을 임명했었어. 2부. 근데 이제는 정방에서 관리들을 다 임명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니까는 얘네들은 뭐 정치 잘 못해요. 그리고 민생 안정에 소홀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뭐 크게 상관없이 자기들 재산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됐었던 그런 시기였었다. 그래서 고려가 조금씩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망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1170년부터를 고려 후기라고 합니다. 고려 후기. 이 앞의 시기는 고려 전기, 이 뒤의 시기는 고려 후기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이 반란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고, 대표적인 반란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망이 망소이, 사람 이름이야. 뭐 송아지 이름 같이 지어놨는데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망이 망소이. 망이 망소이의 나는 보기 전에 당시에 일어났던 반란들이야. 무신정변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반란들, 그만큼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었다는 거야.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죠. 그중에서 대시할 대표적인 게 망이 망소이. 이 사람들은 공주 명학소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소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은 앞에서도 본 적 있었어요. 잠깐만, 여기 위에 페이지로 올라가면은 향부곡소 할 때 그 행정구역 명칭이야. 행정구역 명칭. 행정구역 명칭인데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고려에서는 약간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맨날 이제 너무 힘들게 사니까는 이 우리 소를 군이나 현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우리 고려의 지방제도는 맨 앞에 5도, 5개의 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군이나 현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지역은 향부곡소라고 불리는 곳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남동군, 남동현 이런 식으로 불리면은 여기는 도림소, 도림부곡, 도림향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좀 못 사는 굉장히 낮은 계층, 완전히 천민은 아니지만은 낮은 그 사회 계층 사람들로서 국가한테 맨날 뭘 갖다 바치거나 아니면 얘는 이사도 못하고 여기서 향부곡소에서 계속 살면서 국가한테 뭘 맨날 갖다 바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그 공주 명학소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는 반란 일으키면서 우리를 군현으로 좀 승격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당시 국가에서는 이거를 그럼 공주 명학군으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망이망소이의 난을 해산시켰는데, 나중에 뻥치고서 이 명학소를 군이나 현으로 이제 승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망이망소이를 잡아다가 반란을 진압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난은 만적의 난. 얘는 원래는 최충원의 노비였었는데, 이 최충원을 비롯해서 군인들은 대부분 원래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이 최충원 앞에 있었던 이의민이라고 하는 천민이 있었는데, 그 천민이 그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당시에 왕이었던 의종을 그냥 허리로 꺾어가지고 살해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여기 정치 잘못하고 술 마셨다는 왕. 그 천민이었던 이민이 왕을 살해할 정도로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하극상이 심했었고, 신분이 낮은 군인들도 좀 승진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보고 있었던 만적이 야, 저런 낮은 신분 애들도 좀 왕도 죽이고 지가 높은 신분으로 높은 이제 정치적인 지배자로 활동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라고 해서 뒷산에서 나무 캐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요게 명언이 나와요. 왕은 왕이죠. 후는 제후, 장군,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나 만적이 났을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일으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일으켰는데, 요 중에서 배신자가 나옵니다. 동료 노비였던 한 놈이, 순정이라고 하는 요 놈이 배신을 하면서 최충원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요 만적의 난은 실패하게 됩니다만은, 이 만적의 난이 중요한 이유는
야, 씨가 따로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면 다 평등한 거지,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런 게 다른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신분 해방을 추구했다는 거. 신분 해방을 추구했다. 약간 민주적인 요소, 평등을 추구했다는 민주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신정권 시기의 상황이고, 무신정권기의 이제 말기에는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몽골과 거의 한 30년을 싸우죠. 30년 넘게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몽골과의 항전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몽골. 음, 몽골은 저번에도 내가 영토를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줬나? 몽골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게 안 나왔네. 어디 갔지? 사진으로. 몽골 영토. 이게 당시 징기스칸 당시에 영토가 이만했었어요. 징기스칸 이후 몽골이 차지한 영토가 전 세계에 거의 이만큼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었었고 우리나라도 쳐들어왔었습니다. 이 쳐들어오는 원인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쳐들어오고 싶어서 쳐들어왔어 그냥. 몽골 사신이 우리나라 왔다가 아,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근데 니네 고려가 죽였지 하고서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최씨 당시 최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 최충원은 이미 죽었고 최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얘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왜냐면 얘네 몽골 애들이 주로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섬에서 이제 농성전을 벌이기로 했었죠. 그래서 섬으로 도망가가지고 강화도에 지금도 가면은 강화도에 그 고려 시대 때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물 유적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은 도망쳤는데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은 도망쳤는데 하층민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정치인 뭐 하층민 가릴 것 없이 다 싹 죽이면서 내려오는 그런 전술을 취했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몽골이랑 많이 싸웠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전투 몇 개만 알아두면은 여기 처인성 전투에서는 어, 김윤후라고 하는 이 사람 스님이야. 스님인데 윤후 아나? 니네 옛날에 아빠 어디가 나왔다네? 그걸로 외워. 아는 사람은 그걸로 외워. 자, 윤후라고 하는 얘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처인은 지금의 용인이야. 용인. 에버랜드 있는 데 있지. 용인시 뭐 처인구 뭐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서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 처인 부공민들이랑 같이 몽골군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크게 승리한 전투입니다. 물론 우리가 몽골한테 거의 일방적으로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 와중에도 이겼다는 게. 그다음에 충주성 전투도 김윤후가 활약을 합니다. 김윤후는 여기서는 스님이었는데 몇 년 뒤에 충주성 전투에서는 아예 국가한테 장군 직책을 바꿔서 여기 충주성에 있었던 노비들을 데려다가 전투를 해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충주 관노의 전투. 여기 김윤후가 노비들이 이제 노비들이 싸우기 무서워하니까는 김윤후가 노비 문서 다 태워버리고서 너네 이제 살면은 해방이다 라고 해가지고 노비들을 사기를 북돋워가지고 이긴 전투입니다. 김윤후 잘 기억하세요. 김윤후. 자, 그랬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이 깨졌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은 몽골이랑 우리랑 계속 우리가 막 밀리다가 결국은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을 하게 되는데 항복할 때 우리가 딜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나라는 멸망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왕이 너네 나라의 그 공주들이랑 결혼하는 사위가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딜을 해가지고 결국은 왕실은 개경으로 돌아가요. 여기 보면 왕실은 화해하고서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왕실은 개경으로 돌아가는데 당시 허수아비였던 그 왕이 돌아갔는데 군인들은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얘네 몽골한테 반항하면서 강화도로 도망가고 계속 싸웠던 이 군인들은 이 무신들은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자기네 군대인 삼별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환도에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몽골이랑 딜을 해서 먼저 수도인 개경으로 도망갔어요. 개경으로 돌아갔고
무신들은 강화도에 남아서 계속해서 싸웠었는데, 왕이랑 몽골이 얘네 군인들을, 무신들을 진압하러 오죠. 삼별초를 진압하러 와가지고 결국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몽골이랑 항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강화도로 도망갔었는데, 여기서 못 버티니까는 밑에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로까지 가가지고 몽골이랑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별초가 굉장히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고려 왕실 군대랑 그다음에 몽골의 연합군한테 진압당하게 됩니다. 요 왕실 군대는 허수아비, 무신정권 아래서는 허수아비였지만은 이제는 몽골이랑 같이 편을 먹고서 군인들을 물리친 거죠. 군인들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 무신정권은 1270년에 끝나게 된다. 끝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몽골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살아남았었기 때문에 이 몽골의 간섭, 즉 당시 몽골의 나라 이름이 원입니다. 원의 간섭 시기가 시작이 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